SN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도, 피겨 여왕 김연아도 그 고된 훈련이 참 견디기 힘들었지만요.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즐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면 분명히 더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요, 하시는 일 좀 더 재미있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22일 오늘은요, 이 KTNG와 현대차의 발표가 있고요. 내일인 23일은 기아차와 현대건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26일에는 LG화학, 28일에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9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네이버의 발표 날입니다. 또 다소 늦은 2월 5일에는요, SK이노베이션과 롯데쇼핑이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 등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어닝쇼크 또는 어닝서프라이즈 같은 추정이익과 실제 이익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요. 기업의 배당 정책 등 관점에서 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요, 최근 한 달 내에 3곳 이상의 증권사가 이 실적을 추정한 상장기업 103개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1조 2,5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 4분기 영업이익 18조 7,278억 원과 비교해서 13.5% 늘어날 수준인데요. 매출액은 327조 6,4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당기순이익은 15조 6,211억 원으로 10.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대해 나쁘지 않은 실적으로 보이지만요. 이 4분기 실적 추정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요한 의견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요, 2011년 4분기 이후 실제 실적은 추정 실적의 61% 수준으로 통상 70에서 80% 수준인 다른 분기에 비해 오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가총액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분기에 20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오차를 감안해서 12조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수준을 기준으로 잡으면 실제치가 전망치를 웃돌거나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4분기 실적 시즌을 연 삼성전자의 실적이요, 이 예상을 웃돌며 IT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요, 이 직전 분기인 4조 600억 원에 비해 28%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 23.8%, 네이버 14.5%, LG디스플레이 34.5% 등 25개의 주요 IT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24.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LG전자와 LG이노텍은요, 각각 전분기 대비 38.5% 그리고 38.1%가량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설주의 회복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건설주가 주로 포진한 산업재 업종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물론이고 전분기에 비해 10.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GS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이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서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화값 하락과 유가 하락도요, 이번 실적 시즌은 물론이고 향후 실적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요인 중 하나가 이 원화값 하락 측면인 것을 감안하면요, IT와 자동차 등 이 주요 수출주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요, 이 지난해 하반기 지속됐던 원화 약세에 따라 12월 원화 환산 수출액이 54조 9천억 원으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요, 4분기 수출 관련 업종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각각 전분기 대비 21.6%, 17.6%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포스코는 전년 동기 대비 28.3%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가 급락에 따라 이 정유화학 업종은요, 재고 평가 손실이 바로 반영되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은요, 전분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서거나 또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유가 하락 수혜 업종은요, 이번 분기와 향후 1, 2분기에 걸쳐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 하락은요, 우선은 정유화학주 실적에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항공주는 일부만 긍정적인 이익이 반영되고 소비주는 조금 더 늦게 이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입니다. 4분기는요, 이 통상 대규모 손실 반영인 빅베스와 상여금 지급 등 기업의 경영적 판단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있는데요. 2014년 4분기에 대규모 충당금을 반영한 건설사가 추가적으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등 지난해 기업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의 빅베스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실적보다는 이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밝힐 배당 정책에 주목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4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데다가 이 향후의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경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요, 이 기업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실제 배당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서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실버 서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서퍼란 이 어르신 중에서도 인터넷은 물론이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 기기 조작에 능한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최근 고령층에 신규 편입되면서 여가 시간은 물론이고 경제력까지 갖춘 실버 서퍼들의 구매력이 차세대 IT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버 서퍼들은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새로 올라온 뉴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온라인 쇼핑몰을 찾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세상은 더 이상 젊은 층의 전유물이 아닌데요. 60, 70대 노년층에서도 이제 IT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인 겁니다. 인터넷을 즐기는 노인층인 실버 서퍼는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만들어낸 신조 용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영국의 노신사들은 이제 우산과 중절모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들고 집을 나선다면서요. 경제력까지 갖춘 이 실버 서퍼들이 차세대 IT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국에서는요, 이 영국 국부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실버 서퍼족을 자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운 1등 공신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산업혁명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었다면 이 스마트 혁명은요, 나이 들지 않는 실버 서퍼족을 탄생시킨 것이죠. 실제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오프콤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요, 영국의 SNS 산업 성장의 1등 공신은 청소년이나 20대 젊은이들이 아닌 실버 서퍼족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55에서 64세 연령대의 30% 이상이 SNS를 사용해서요, 불과 3년 전인 2011년 조사 때와 비교해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보인 다른 연령층은 없었는데요. 딜로이트 역시 이 실버 서퍼의 온라인 뱅킹 이용률이 지난 2005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실버 서퍼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조사에 따르면요, 60대는 35.5%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5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46.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을 즐기는 노년층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 티몬 같은 소셜 커머스에서는 요실금 전용 팬티 등을 판매하는 등 노년층을 노린 제품 구성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GS샵은요, 아예 지난달 50대 고객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 오아후를 오픈하기도 했는데요. 오아후는 50대부터 시작하는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쇼핑몰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요, 이 기업들도 이들을 위한 마케팅에 열심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4에는요, 호버줌이라는 돋보기 기능도 탑재가 됐습니다. 특정 영역에 S펜을 가져가면 돋보기가 나타나 사용자가 원하는 배율만큼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탑재된 헬스케어 기능도 눈에 띕니다. 스마트폰으로 심박수 측정은 물론이고요, 골프와 사이클, 수영 등 수십 가지 운동 유형에 따라 평균 칼로리 소모량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실버 서퍼들에게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실버 서퍼들의 실버 머니는요, 이제는 영화의 흥행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시장이요, 지난 주말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17일에 개봉해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거둔 성적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폭발적인 흥행에는요, 지난 60여 년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한 주인공 덕수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60대 이상 어르신 관객들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CJ의 CGV의 집계에 따르면요, 개봉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 60대 이상의 관객은 전체의 2.2%를 차지했고요, 50대 관객은 8.5%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이 국제시장뿐이 아니고요, 최근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승행사를 다시 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기적 같은 흥행도요, 이 어르신 관객의 지지가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이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은요, 1970년대에서 90년대 이 고도 성장기에 일궈놓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 황혼기를 인생 황금기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막강한 티켓 구매력과 이 영화를 감상하는 여유는요, 과거에 가난하고 몸 아팠던 상당수 노년층과 180도 달라진 요즘 어르신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거 어르신들을 힘들게 했던 각종 질환은 임플란트로 상징되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된 지가 오래입니다. 덕분에 유엔이 2009년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했던 호모 헌드레드, 100세를 사는 인간 시대는요, 더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 비해서 한참 뒤처졌던 인터넷과 IPTV, 모바일 등 첨단 ICT도요, 이를 따라잡으려는 어르신들의 의지와 욕구, 그리고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하려는 업체들의 상품과 개발이 맞아떨어지면서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바로 인터넷을 즐기는 노인인 실버 서퍼를 늘리고 있는 요인인 거죠. 건강과 경제력을 양손에 거머쥔 어르신들은요, 이 각종 오프라인 모임을 꾸준히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또래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로 서로 소통하며 국내외 여행을 즐기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전개하는데요. 또 계속 운전대를 잡고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어르신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버 서퍼의 증가로 인한 여러 산업 구조의 변화는요,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T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새로운 IT와 전자기기에 관심을 갖는 실버 서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요, IT 관련 업체들도 향후에 주요 소비층이 될 시니어들을 겨냥해서 마케팅과 콘텐츠 강화에 더 주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변화하는 시대, 떠오르는 소비계층인 이 실버 서퍼 세대에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수도권의 스키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겨울, 바하으로 이 겨울 스포츠에 꽂힌 스키 시즌이 한창입니다. 슬로프를 질주하기 위해서 이 겨울을 기다리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발빠른 스키어와 보더들은요, 하얀 설원을 자유롭게 누비기 위해 전국에 있는 스키장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창 제철을 맞아 스키와 보드를 만끽할 수도 있고, 더불어 아름다운 풍광까지 즐길 수 있는 스키 명소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서 가볍게 다녀오기 좋은 스키장 몇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에 있는 곤지암 리조트입니다. 곤지암 리조트는요, 이 겨울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이곳은 고객의 안전함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슬로프의 이용 정원을 7,000명으로 제한해서요, 15분 미만의 짧은 대기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다양한 등급의 슬로프 11면, 초고속 리프트 5기 등 최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죠. 곤지암 리조트는요, 특히 이 스마트하게 시간을 관리해주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이라도 스키를 더 즐기고 싶은 스키어와 보더에게는 시간을 아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에 곤지암 리조트에서는요, 온라인 예매 시스템과 미타임 패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매는요, 이 극장 예매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곤지암 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를 한 뒤 스키장에서는 매표소에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발권기에서 리프트권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 시간제권인 미타임 패스는요, 시간 단위로 편하게 골라서 이용하는 리프트 패스 방식입니다. 여기에 휴식 시간이 덤으로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스키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곤지암 리조트에는요, 컨시어지 서비스인 곤지암 V맨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V맨은 한마디로 해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장비 운반부터 렌탈, 리프트권 발권, 장비 착용과 슬로프 입장까지 모든 걸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원포인트 안전 클리닉도 있는데요. 스키학교 전문 강사가 스키와 보드의 기초 기술과 안전 기술을 전수해 준답니다. 이 안전 클리닉과 V맨 서비스의 이용료는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또 곤지암 리조트의 당일치기 프로그램인 키즈 아카데미도 큰 인기라는데요. 집 근처에 학원을 다니듯 당일치기로 스키 강습을 받고 있는 키즈 아카데미 프로그램은요, 서울에서 분당까지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해서 인용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자녀와 추억을 쌓기 좋은 스키장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코코몬과 함께하는 곳 포천 베어스타운입니다. 포천 베어스타운은요, 국내 레저 업체 중에 최초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아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최대의 스키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스키어나 보더가 아니더라도 이 베어스타운이 마련한 안락한 숙박시설과 함께 눈썰 매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동행한 가족들을 위해서요, 이번 달에는 코코몬과 함께 눈썰매 타자 이벤트를 통해 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썰매장을 찾는 모든 아이들은 이 만화 캐릭터 코코몬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더불어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키도 즐기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수도권에서 가장 가기 편리한 스키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지산 포레스트 스키장입니다. 얼마 전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삼둥이가 이곳 스키장을 찾아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서 어디서든 1시간 내외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스키와 보드 마니아들은요, 시간 부담 없이 일과가 끝난 저녁 짬을 이용해서 야간이나 심야 리프트권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신설된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뉴 야간 심야권 는요, 이용 시간을 30분 늘려서 스키어와 보더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료 셔틀버스 노선 5개를 추가 확대해서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2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기 지역에는 부천과 광명, 오산과 동탄 노선이 신설됐고요, 인천과 수원, 강남, 심야 노선이 추가로 증편돼 교통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곳 지산 포레스트에서는요, 다음 달인 2월 8일 제7회 지산배 오픈스키 챔피언십 대회를 연다고도 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2009년부터 개최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스키 대회인데요. 출전에 제한이 없어 국내 레로라 하는 스키러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키와 보드 마니아들은요, 벌써 스키장 개장하자마자 몇 차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실 평소에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쉽사리 다녀오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 아직 스키장 안 다녀오신 분들은요, 이 수도권에 있는 스키장들 가깝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14년도 4분기 실적은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는 지난 10월 준공된 신규 열연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요.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로 롤 마진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2014년 대비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2014년도 4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10% 증가, 전분기 대비 5.4% 증가한 6,691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6,706억 원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는 당사 기존 전망치 6,996억 원 대비 4.3% 하향된 것인데요. 이는 제품 판매량이 당초 기대했던 수준인 910만 톤보다 2.9% 적은 884만 톤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량이 이 당초 기대치보다 적은 이유는요, 내년 판매량이 이 전분기 대비 10.3% 하락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환율 상승과 원재료 가격 하락 덕분에 롤 마진은 유지되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14년도 4분기 판매량은 내년 판매량 부진에도 불구하고 광양 4열연 공장 신규 가동에 따른 열연 판매량 증가로 전분기 대비 약 1.9%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품 판매 가격은요, 이 톤당 약 2.3만 원 정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동기간 이 열연 내수 가격은 전분기 대비 3.5% 하락한 데 비해 수출 가격은 8.5% 하락했지만요. 다행스럽게도 원달러 환율이 6.0% 상승해서 제품 판매 가격 하락폭을 감소시켜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재료 투입 가격은요, 철광석 가격 하락 덕분에 톤당 2만 원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돼서요. 전체적인 롤 마진은 2014년도 3분기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판매량 증가와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로 실적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2015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6조 원, 영업이익률은 9.3%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연 330만 톤 규모 신규 열연 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판매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로 롤마진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단 신규 열연 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 대부분이 해외 자동차 강판 생산 자회사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요. 해외 자동차용 강판 수요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포스코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동반되는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쓸쓸함, 외로움 같은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끔 눈이 올 때면 더 증폭되는 감정이 하나 있죠. 바로 그리움입니다. 이어 겨울의 그리움에 대해 노래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이용학 시인의 그리움인데요. 어떤 시인지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 이용학.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용학 시인은요, 이 미당 서정주 시인과 함께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시인입니다. 또 이 이용학 시인의 대표 시인 이 시는요, 올 겨울 광화문 교보문고의 현판으로 선정되어 걸려있는 시이기도 한데요. 이 현판에는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이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데요. 눈이 쏟아져 내리면요, 괜한 감상에 잠기기도 하면서 더 그리운 이들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그리운 이들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들이라면 그 아쉬움과 애틋함은 배가 되기도 하죠. 눈중에서도요, 이 한방눈이 내릴 때면요, 세상이 부쩍 더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쌓이는 포근한 한방눈처럼 올 겨울에는요, 미움과 경쟁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나날들을 보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올겨울 여러분 각자 어떤 겨울의 추억 만들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이 겨울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